26년 병원년 1월 2일 금요일 상한가 종목 분석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상한가 지수가 폭등하면서 상한가 종목이 무려 12개나 들어왔는데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간에는 약간 부실한 종목들도 많았는데 좀 쓸만한 종목들도 상한가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지수의 흐름하고 맞물려서 반도체, 우주항공,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이 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코 마케팅인데 사실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한가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광고 대행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광고 요즘에 이제 소비 심리가 약간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 쿠폰 하면서 이 기대 심리 해가지고 쭉 올랐다가 소비 심리가 약간 꺾이다 보니까 좀 빌빌대고 있던 찰나에 이게 이제 이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고 사모펀드 베인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개 매수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주가 올라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표이사 지분 44% 인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공개 매수해가지고 상장 폐지한다 했는데 공개 매수 가격이 여기가 지금 16,000원입니다. 16,000원 16,000원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하고 나서 상장 폐지한다. 근데 이제 50% 프리미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자리까지 상승할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서 정보를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대부분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직전일 날 매수 타이밍도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재료 나와가지고 용케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살 것 같지만 사지지가 않는 거죠. 저런 경우는 바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올라쳐 버리니까 말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케이스는 이제 16,000원 바로 이제 16,000원 라인에서 거의 시작을 할 거예요. 15,000원 끝자락이나 16,000원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면 거기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상표전에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냥 상승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상표 앞두고 이제 쫙 한번 해먹어 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보통의 경우에는 저렇게 안 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주로 16,000원 부근에 오면은 전후 16,000원 위로 크게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공개 매수 중에는 옆으로 기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까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지 엘리트가 아주 급등을 해줘야죠 했는데 저는 이제 형지 엘리트 3일 전에 제가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3일 전에 여기서 해서 상승을 하겠으나 이게 아주 잘하면은 요 갭을 메꾸러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그 전에 이제 세력이 해먹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테마주로 해가지고 그래 이제 상승을 하는 것인데 이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좀 빌빌됐어요. 여기서 이제 요 거래량 터지면서 빌빌돼 가지고 주가가 좀 더 이 에너지 보강했다 가든지 못 가든지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마침 패션 그룹 우리 형지 아닙니까? 형지 창업주 최병호하고 최준호 부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1월 4일부터 이제 중국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 경제 사절단이 한 200명 정도 가요. 200명 정도 가는데 형지 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형지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중기업과의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중견 그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룹 차원에서 다 하면 왜냐하면 형지 엘리트 말고도 여기 형지 글로벌, 형지 INC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얘가 상한가에 이제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거래 상태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거예요. 이 물량을 바꿔서 이제 재료가 크니까 이제 쫙 원래 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뭐 2,500원까지 여기서부터 2,500원 위로 이제 매물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 이제 조금 더 올라오면은 또 이 자리에서 2,750원 요런 자리에서 이제 요걸 돌파하면은 또 여기에 이제 요 자리에서 이제 매물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쉬었다가 갔는데 이게 재료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형지 엘리트가 가면서 이제 형지 글로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형지 엘리트가 가다가 말아버리면 형지 글로벌도 같이 차트는 형지 글로벌의 바닥에서 움직인 것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형지 글로벌이 이제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 보이지만은 가다가 좀 고만고만할 것 같다. 그래서 2,000원 자리에서 이게 형지 글로벌이 걸리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제 형지 엘리트가 해먹는 놈이기 때문에 2,500원 자리부터 매물이 있는데 좀 더 가다가 물량이 나오든지 뭐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이리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지 글로벌은 어차피 형지 엘리트가 상한가제 요것을 뚫고 2,800원 전후까지 오면은 2, 3은 6이니까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형지 엘리트는 딱 형지 글로벌은 그걸 맞춰서 해봐. 상한가 안 들어가면 무조건 까버려. 예를 들어서 형지 엘리트가 상한가 들어가도 완벽하게 틀어막지를 못하고 있다든 들락날락 한다든지 그러면은 형지 글로벌은 까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상한가 들어가고 틀어 막았을 때 형지 글로벌도 이제 같이 올라가지 2,000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놔두고 어차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재료들이 나왔을 때 그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 이제 거기서 뭔가 모종의 이제 경제사절단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패션 이런 쪽을 좀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 뭐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재료가 이제 노출되면서 주가가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은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이제 잡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LS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우리 LS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LS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LS 그룹도 있잖아요. 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S 그룹에서 우리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애들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SDS가 있고 그 다음에 LG그룹 같은 경우 LG CNS가 있고 뭐 쭉 있지 않습니까? 현대그룹 같은 경우 현대 오토에버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러면 LS그룹에서는 LS 티라유텍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LS 티라유텍은 이 소프트웨어 이런 공급 차원을 넘어가지고 이제 물류 자동화, 공정 최적화 이런 통합 솔루션 시스템 구축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S 그룹도 결국에는 이제 점차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점차 가지 않겠느냐 이리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전선 관련이니까 조금 자동화가 좀 약간 더 더디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그 제조 전력 자동화 이런 쪽에서 LS 그룹 자체에서도 LS 테라유텍은 이제 이런 그룹 차원에서의 뭐 자동화 솔루션 요게 수혜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주가가 저 안 움직이다가 오늘 땅 움직여 버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LS 티라유텍 한번 보겠습니다. LS 티라유텍 LS 티라유텍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겠냐 이거죠. LS 티라유텍 세스 기대 심리로 해가지고 문제인데 세스가 언제 있습니까? 1월 6일부터 있죠.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이니까 이제 1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7일이 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한 번 더 위로 분출을 하다가 이제 상한가 연상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재료감은 못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요 현재 가격에서 큰 오차 없이 봐봐요. 이거 봐라고 이걸 봐라고. 그러니까 강보합이 나오니까 해먹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단기 모멘텀이 있어요. 아주 셀 때는 13,000원 전후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13,000원이면 여러분들 상한가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13,000
13,000원 좀 안 되죠. 여기가 지금 12,700원, 아주 움직일 때 13,800원인데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이게 주봉자리거든. 그러니까 요 13,000원 좀 안 되는 12,700원짜리 여기서 이제 강한 저항에 이제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하가까지는 안 가고 지금 1060원이니까 뭐 20%대 초반 중반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20% 전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모멘텀이 이쪽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은 이제 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LS트리아 유텍 같은 경우는 보합전에 나오면 매수에 가담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12월 30일이죠. 거기에 이제 아침에 제가 원익을 갖다가 추천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주가 상한가 들어갔고, 또 상한가 분석 시간에도 매수에 들어갈 종목이다. 최소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최소 추가 상승 여력의 3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했더니 아이점으로 올라가 버렸네.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송을 시청을 하셨던데, 지금 이제 그 요쪽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모멘텀이 좋긴 해요. 모멘텀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7% 올라가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이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그런 실적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원익 같은 경우는 원익 홀딩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익 홀딩스 지분을 갖고 있는데, 바로 이제 원익 홀딩스의 지분을 30%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분법 평가익이 얼마냐고. 그리고 이제 이 자체적으로도 반도체 소재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다가 이 원익 홀딩스 자회사가 로봇하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봇하고 바로 이제 원익 IPS를 필두로 해서 이런 이제 원익 큐브, 여기 원익 큐브도 상한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요러한 종목들 지금 특히 그 원익 그룹이 유독 강한 거에 삼성전자 쳐 올라가니까 원익 그룹이 유독 강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원익 IPS에 대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과거에 한 10여 년 2012년 전후경에 11년 12년경에 그 지분을 거의 그 당시에 10% 가까이 그 배팅을 해가지고 이 회사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팅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갈 때 항상 보면은 삼성전자 주도적으로 움직일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 원익 IPS 뭐 그런 쪽 보면은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 이용환 회장 일가가 호라이즌 캐피탈을 지배하고 호라이즌 캐피탈은 원익을 지배하고 원익은 또 원익 홀딩스 지배하고 원익 홀딩스는 원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원익 큐브라는 종목이 올라가는데 원익 큐브 원익 홀딩스나 이것을 이제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원익 홀딩스는 워낙에 지금 현재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고 아직 시세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원체 올라가지고 좀 쉬었다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원익 홀딩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때요? 상투 징후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익 IPS라든지 자, 원익 IPS 이제 반도체 쪽에 이 더러운 원익 그룹주가 엄청나게 이제 올라쳐버린 거 아니냐.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다 뭐 정신 없이 날라쳐버렸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 예상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원익 큐브도 당연히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원익 큐브 같은 경우도 지금 별도의 재료가 있다기보다는 원익 그룹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강세 현상이 나타났을 거라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특별한 어떤 이슈거리는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익 큐브가 이 원익 큐브를 한번 보면은 요 회사도 원체 싸게 거래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원익 그룹이 가면서 그룹 차원의 이제 강세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회사가 유독 좀 소형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회사는 또 원익 머티리얼즈가 모기업입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밑에
원익 큐브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이 회사 바로 이제 반도체 그 케미칼 회사입니다. 케미칼 회사고 실리콘, 폴리머 이런 이제 반도체 전기 소재 막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회사인데, 요 회사가 이제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상한가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유독 다른 원익 그룹주에 비해서는 PBR 자체가 워낙에 쌌다는 겁니다. 0.48배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가가 날라쳐버린 것이고요. 올해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개선이 되고 있는 와중에 주가 조금 올랐다 해도 뭐 거의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걸 기점으로 해서 릴레이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BR은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30% 전후의 상승을 추가적으로 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원익 큐브. 물론 이 종목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제 원익그룹주, 지금 삼성전자 가는 길에 원익 IPS라는 이런 것들이 더 간다고 봐요. 아까 이제 원익그룹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20% 이상 잘하면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고, 상한가 잔량은 많이 안 쌓였습니다만은 모멘텀이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종목 매수입니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제 원익 홀딩스를 제가 추천해가지고 무려 1000% 수익을 내드렸고, 특히 이제 600% 지난 이제 4개월 동안 수익률만 해도 600% 가까운 수익을 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익에 대해서 또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익 큐브는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한끗발 떨어지는 종목 아니겠냐고. 이게 상한가 중간에 한번 풀려가지고 잔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이제 30%라고 했을 때 아마 내가 볼 때는 주가 이 흐름이 보면 여기서 이제 매물이 바로 이제 올라와요. 2250원에서 매물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전체 구도로 봤을 때는 그래도 20% 전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여기서 이제 2250원에 딱 걸려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2250원 부근에 시작해버리면 매수하기가 좀 애매한 겁니다. 가는 종목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에서 너무 떠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한번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원익 큐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협진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협진 같은 경우도 이게 종목들이 종목들이 지금 로봇을 달고 주로 움직이는 거거든. 협진 같은 경우도 사실 N 로보틱스라고요. 이게 비상장 회사 중에서 N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N 로보틱스. 요거 회사가 이제 아주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래서 130억 원, 150억이죠. 150억. 삼자 유상증자로 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해서 납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로봇 회사로 진화를 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로봇 달고 움직이니까 주가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도 꽤나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거 보면은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들 요 고가를 보면은 1440원이에요. 1440원 요걸 딱 뚫어주면 1534원까지 가는 거거든. 그러면 1500원까지 올라간다. 1534원 그러면 200원 정도 올라간다. 이 종목도 내가 볼 때는 꽤나 수익이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게 지금 현재 지수가 좋은 상태의 흐름이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좀 쓸만한 종목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도 괜찮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접근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주 의미 없을 때는 여기서 이제 버벅대 버릴 수도, 이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매매를 할 때는 요런 자리에서 붕 떠서 나와버리면 음봉으로 힘겨루게다 밀렸다가 다시 이제 정신 차리든지 별로 힘이 없어져 버리든지 그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떠서 나와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르긴 해도 여기서 이제 쭉 쳐 올라간 거 보니까 아마 재료가 이미 여기서 한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막 쳐 올라갈 것 같지 않은데 정작 별로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얘기를 갖고 한번
헤쳐 먹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협진, 삼형, 엔로보틱스로 변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여기서 한번 해 먹은 거 12월 18일 날 기계 윤절 로봇 사업을 한다. 근데 이게 12월 18일 날 이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이 전에 이미 나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써먹는 것을 재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돌파 여부,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아까 1,500원, 요런 자리에서 이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따라잡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어가 되겠습니다. 스피어.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8시도 아니죠. 8시구나. 10시에 장이 시작했으니까 8시 조금 넘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스피어에 대해서 분석을 일바따로 해드렸어요. 지난 12월 30일 날 여기서 괜찮다. 이게 이제 스피어 같은 경우에 이게 자금 조달 문제가 있어서 이게 니켈 제련소 인도네시아 요거 지금 3천억 정도 배팅해 갖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계속 뭐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2월 31일 날 이 니켈 제련소,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 그거 지분 10% 확보했다. 약 3천억 정도 배팅해가지고 이제 예정대로 이제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시가에 떠서 나와도 때려잡아 버려야 한다. 이것은 이제 저점 치고 다시 이제 분출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스피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스페이스 X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 X가 촉발하면서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세트랙 I라는 종목이 상한가 들어간 거예요. 우주항공 테마인데 세트랙 I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스페이스 X주의 수혜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도 상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트랙 I가 위성 제작을 하고 영상 판매 분석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위성 시스템을 개발을 목적으로 세트랙 I가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위성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성을 쏠 수 없는 그런 회사들한테 임대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강세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요건 진짜 후발주 에 불과한데 이게 또 상한가까지 가지고 이렇게 쳐 올라갔어요. 이건 액면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 회사가 나도 우주항공 테마다 해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 가봐야 10만원 전후에서 좀 빌빌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상승하면 이런 것은 매도 쪽으로 가닥 정리해 줘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네오 오토라는 종목이 있어요. 종목들 많습니다. 진짜 워낙에 좋은 종목이 많고 이건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진 그런 상승의 모습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참고로 여기 협진이라는 회사는 원래 육가공 식품 설비 만들고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 한다 해가지고 이제 쳐 올라간 거고. 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요게 이제 네오 오토라는 회사는 미리서 이제 올라가다가 저게 요 12월 달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요 정도 됐던가요? 그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연기관차 변속기 기어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게 전기차 구동기하고 2단 변속기 이쪽도 한다고 해가지고 충남 예산에다가 공장을 사공장 증설을 했고, 그 다음에 양산 시점이 다가온다 해야지 얘가 올라갔는데 한참 오르던 종목이 상한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출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이제 절대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모멘텀이 이제 강력하긴 했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초강력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요렇게 이제 가닥 정리를 한다면 요런 것은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개 보면 자동차 변속 피니언 기어, 제가 기어 만드는 EV 감속기 뭐 요런 거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얘가 막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차세대 이제 전동화 부품을 이제 개발했다 해가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글쎄요, 지금 11,500원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요렇게 올라왔거든. 그래 이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요 바닥 거래량 있지 않습니까? 요 거래량이 지금 200만 주 좀 넘거든요. 그래서 요 200만 주 이상 300만 주 때 300만 원 주 전후 요렇게 터져가면서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제 요 종목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당장 다음 장에 가다가 이제 물량이 나올 소지가 꽤나 있는, 추세는 그대로 뭐 아무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량이 나오는 시점 자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따라잡으면 안 됩니다. 따라잡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인베니아가 되겠는데, 인베니아 이거 뭐 웃겨요, 웃겨. 이 인베니아가 저번에 이제 감자하고 나서 또 증자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끌어올렸는데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얘가 무려 매출액의 60%에 해당되는 131억짜리 그 계약을 따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승했는데, 물론 이제 증자를 받고 나서 중국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증자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주가를 그 재료를 나중에 이제 터뜨려 가면서 끌어올리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미심적인 구석도 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데, 얘가 지금 완전히 뭐 영업 손실이 연간 뭐 109억 100억 이상 돼가지고 회사 당기 순손실 100억 해가지고 완전히 회사 이제 거들라다 보니까 이제 감자까지 해가지고 증자 치고 해가지고 지금 회사 지금 연명하는 그런 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이 관리 종목 지정되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어쨌든 호재가 나왔어요. 근데 약간은 좀 미심적인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1,800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1,800원까지는 이제 매물이 크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1,750원 직전 고점이 이제 1,700원 때부터 요 1,800원 위로 이제 매물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그것을 뚫으면서 이제 요 자리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돼. 1,700원 위로 특히 이제 1,800원 요 자리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상한가 들어가면은 뭐 하루 정도 더 놔둬보는 것이고, 이 상한가 들어가면 그 뒷날은 거의 고점입니다. 근데 재수 좋게 상한가 들어가도 거의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요 급등을 하게 되면 재수 좋으면 상한가고, 아니어도 20% 이상 올라가면 이 매출액이 60% 증가됐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테라뷰라는 종목이 있어요. 테라뷰. 요 테라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추천해 드렸어요. 아니 뭐 10% 남자 올랐을 때 제가 분석했는데, 방송 중에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매자면 여기서 따발총으로 어떻게 세게 올 방송, 이게 지금 방송 중에 그냥 이게 분봉이거든요. 얼마나 세게 올라가 버렸는지, 그냥 뭐 여기서 요거 이제 8,500원 있던 게 9,700원까지 가버렸으니까 뭐 말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6%대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조금 올라가가지고 뭐 8% 10%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상한가를 툭 가버렸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요 영국 회사입니다. 영국 회사인데, 제가 이제 장중에도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테라헤르츠라고 해가지고 이 테라헤르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이제 그 비파괴 검사 분야에서 사실
이 테라헤르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엑스레이, 우리 이제 어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사진 찍으면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엑스레이를 이제 간단하게 찍고 하는데, 허리 뭐 디스크 증상이 있나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보다 정확한 것은 MRI를 찍어줘야 되거든. MRI.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 장비 대비 안전성도 높고 고해상도로 내부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까지 다 투과해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테라헤르츠 기술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 하이닉스, 우리 삼성전자, AMD 이런 쪽에서 요게 장착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작지만 요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얘가 공모가 대비 너무 올라 여기서 해먹어 버리니까 주가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맛이 가가지고 쭉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장중에도 제가 분석해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 자리 지금 요 14,000원 자리거든. 요 14,000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요 자리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여기까지는 이제 매물이 없잖아요. 거래량을 보란 말입니다. 거래량이 매물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지금 9,700원이라고 했을 때 내일까지도 상한가 들어갈 확률이 다분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 안착을 하면 요 자리부터 이제 매물이 본격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 17,000원까지 한번 아주 세게 움직일 때는 여기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한가 한 방 더 하고 그 뒷날까지 가다가 이제 두드러 맞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라인의 종목 중에서는 테라뷰 오늘 이제 매수에 들어간 사람이 잡혔으면 아주 땡큐죠. 제 얘기를 듣고 상한가에서 얘가 지금 그렇게 이제 상한가에서 물량이 거의 안 나왔고 안 잡혔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일찍 되는 사람들은 잡혔겠지. 요렇게 이제 아니면 제가 방송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을 넣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안 잡혔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것을 한번 이제 매매 배팅을 해볼 만하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1,000원 전후나 이렇게 나와도 한번 매매 과감하게 질러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다가 양봉이 안 나오고 이제 주가 빌빌 내버리면 까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그 대신 이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모멘텀을 안고 있는 그런 회사다. 우리 테라헤르츠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영국 회사라고 그랬는데 이 테라헤르츠 기술이 우리 AI 반도체 검사만이 아니라 HBM의 하이브리드 본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리기판, 6G 통신 요런 쪽에 다 연계해서 검사 장비 기술이 그쪽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라헤르츠가 기술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그런 매수 자리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이 있어요. 많은 종목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내가 볼 때는 테라뷰가 가장 좀 모멘텀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테라뷰 원익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점으로 또 올라가죠. 내일도 급등이 유력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좀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져 버린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추천하고 있는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들만 잘 가는 경우가 많죠. 테라뷰 그 다음에 스피어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한달하게 해가지고 억지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조금 보합 정도로 좀 쉰다 그러면은 이건 또 매수에 들어가면 또 갑니다. 이런 세트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것은 올라오면 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어 이 모멘텀적으로는 테라뷰 스피어가 좋아요. 원익이 좋은데 이제 얘는 좀 늦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은 그 외 종목 중에서는 이 원익 큐브가 일단 이 상한가 잔량이 없고 상한가에 풀리긴 했어요.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안 떴어 나와. 근데 원익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러 차트들이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승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PBR이 0.7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좀 릴레이팅이 된다 하면은 또 20% 저는 잘하면 상한가까지도 한번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형태를 이제 봐야 된다. 대신
이 원익 큐브가 상한가에 들어갈 수 있냐 안 되냐는 이 원익을 같이 봐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원익이 들어가면서 이제 원익 홀딩스가 강세를 보였고 원익이 들어가면서 원익그룹 전체적으로 매기가 달라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원익이 상한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원익 큐브를 큐브가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오늘 원익 홀딩스 쉬어도 이제 상한가 왔으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익이 가다가 물량이 터져 나와 버린다. 그러면 원익 큐브도 가다가 물량이 20% 전후나 이렇게 가다가 맞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접근하면 돼요. 그 다음에 LS 티라유텍도 괜찮긴 한데 얘는 이제 보합 전에 나왔을 때만 매매가 가능하겠다. 단기적으로 뭐 상한가 또 들어갈 만한 그런 과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당장은. 그래서 테라뷰를 필두로 해서 스피어 그 다음에 원익 큐브 요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매매 접근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셨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우리 천재투자TV에서 바로 스피어 저 바닥권에서 HVM 스페이스X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추천했죠. 왜? 장 시작하기 전부터 뭘 HVM 적극적으로 제가 밀었고 그다음에 스피어 그 다음에 시아베스들 지주 요 3인방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초대박을 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또 상한가 들어가니까 그러죠. 처음 밑바닥부터 추천해가지고 완전 대박을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자, 원익 홀딩스 올라가니까 이제 후발주자에서 원익을 추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익 큐브도 재밌게 봐라. 그 다음에 테라브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봐봐요. 아주 뭐 그 외에는 사실은 이것은 좀 별로 엄밀하게 보면 그렇게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 값어치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이러한 메커니즘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임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오르고 채팅앱은 제아에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20여 명 여기에 있는데 주식코인 전문가가 다 있고요. 이 전문가들이 급등주를 변곡점에서 매수 매도가를 싹 다 찍어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주다 보니까 정말 뭐 왕초보 주린이들 여기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여기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쳐다만 보고 있다가 막 수익 인증샷이 올라오고 이거 배가 아프니까 이제 나중에 따라하면 엄청나게 같이 수익이 나가지고 완전히 뭐 대박이 났어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이 오르고 채팅이 나오자마자 만족도 최상위 어플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끝장난 거지. 여기도 증권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을 많이 냈다고 평가받는 이 오르고 채팅 앱 여러분들도 전부 다 공짜로 입장이 됩니다. 100% 무료 리딩이에요. 왜 100%? 아니 100% 무료 리딩. 이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실시간 매매 도와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아까 이제 테라뷰 뭐 얘기합니다만은 아니 아까 뭐 6% 10% 10% 11% 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10%에 추천했다 하더라도 차팅으로 해가지고 10% 11%에 추천했다 하더라도 바로 추천하면 오늘 그냥 20% 먹고 내일 또 상한가 거의 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돼버리면 순식간에 뭐 60% 이렇게 먹어 50% 60% 이게 복리까지 하면 50% 넘어가는 그런 수익이 예상이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 매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오르고 채팅 앱을 꼭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앱이 나와요. 얘를 설치를 해요. 설치를 딱 다운로드 받아놨더니 아이디 비번이라고 나와. 처음에는 아이디 비번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료용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필명 만들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요 공개 채팅, 이 오르고 채팅 하단에 보면 공개 채팅 탭이 있어요. 이거 눌러보면은 무료 방들이 쫙 나와요. 천재투자 무료 종목 추천방. 여기는 이제 이 아래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주식 코인 전문가가 있는데 대부분 주식이고 코인 전문가도 2명이나 있어요. 이 전문가들 중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일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리딩하는 것이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반드시 입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도 여러분들 사진 눌러보면 투자 성향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쭉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코인도 입장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지켜보면서 쭉 보니까 와, 이 전문가 너무 수익이 잘 난다. 그 다음에 수익도 잘 나는데 투자 성향도 웬만치 나오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할 만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따라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수익을 내는데 여러분들 왜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르고 무료방에 꼭 입장하시고
입장을 했는데 리딩이 없네 해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말에는 리딩 잘 안 해요. 여러분들 평일 오전 8시 전후부터 여러분들 보통 리딩 시작하니까 입장을 미리서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딩 보면서 이제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야. 오르고 무료방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게 천재투자TV 구독자 늘리라고 또 이렇게까지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구독,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입니다. 붉은 말의 병5년이라 해서 붉은 말해입니다. 여러분들 달리는 말에 올랐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이제 주식시장 여러분들 계좌도 화끈하게 이 뛰는 말처럼 화끈하게 여러분들도 계좌가 완전히 날라쳐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천재투자TV 오르고 무료방 꼭 같이 활용하셔가지고 대박 수익에서 소외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대박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